유튜브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모델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엄청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오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건 당연히 안 했고요. 미술 시간에 틀리면 교탁에서 도화지를 가져가게 하잖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피부톤이라든지 피부 트러블, 신체적으로 발달도 빨랐어가지고 컴플렉스가 많았었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뭔가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막 불만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답도 막 남한테서 찾으려고. 옛날에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성격 원래 이래. 근데 그것부터가 뭔가 제 한계 만드는 말 같은 거예요. 그때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든 인물이다. 나 원래 이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고 난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내 삶이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나았지. 제가 자의적으로 처음으로 도전을 해본 일이 모델이었던 거죠. 어쨌든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긴 했어도 관심 받는 건 좋아했나 봐요. 누구나 모델에 대한 동경이 있지 않을까요? 베트남에서 가족 문제로 잠깐 살았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그게 어렵고 압박감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금방 일을 내려치우고 잠깐 친구 만나러 한국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한국 가서 안 간다고 일하러 가던 생활 패턴들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도 더 이상 한국에 없고 무조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그리고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 모델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자존심감도 막 붙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는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촬영을 할 때는 진짜 달달달 떨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결과물도 잘 나오고 롤 모델로 삼았던 분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폰이 연락을 받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내가 만약에 베트남에서 일만 했으면 절대 만날 수 없었겠지? 내 선택이 진짜 옳았던 것 같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불만만 늘어뜨리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진짜 안 변하고 계속 불만이면 평생 불만이에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계속 탐색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은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자존감에 대한 말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진짜 제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거를 찾는 거에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아직 많이 미숙하고 성장하는 단계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 돈을 잘 벌고 싶어 하는 걸 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돈을 잘 벌면 물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을 너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안 행복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나 행복해 이런 순간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제 스타일이 나는 걸로 하고 있고 거진 유기농 또는 무농약 쓰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먹고 나서 속이 좀 편한 거. 그거를 최대한 예쁘게 해서 되고 있어요. 재밌어요. 채소 요리하는 거. 채소는 고기랑 완전 달라서 엄청 예민해요. 색도 매우 다양하고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고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는 것들이니까 다음 계절 기다리게 되고 떠나보낼 줄도 알게 되고 많이 배워요. 재료의 산책 계속 하는 이유? 예전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틈? 짚어주고 싶다고.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어디가 비어있는지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거? 뭔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안 행복한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갑자기 돈이 1억이 모이면 그 순간 또 행복해 딱 시작할 수 없는 건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서 계속 살다가 돈이 모인다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가게를 할 때 어느 순간 그런 걸 확 느꼈었어요. 내가 지금 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장사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눈도 힘들고 막 마음도 힘들 때도 많은데 뭐 매상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좀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장사가 잘 됐으니까 힘들어도 괜찮았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엄청 지쳐요. 그렇게 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밥도 잘 못 먹고 취미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얘기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 모이고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KFC 할아버지 보면 엄청 인자하게 웃고 있잖아요. 저는 얼굴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살아서 허허 하면서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켄터키 할아버지 같은 노인이 되고 싶어요. 행복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연습을 안 해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놀아본 사람이 놀아보듯이 행복해본 사람이 행복해보는 거지 잘 행복해져봐 해도 못할걸요?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인지라 그거를 더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연습. 작은 고양이일 수도 있고. 우리 잠이 안 돼? 자자. 오빠 근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 오빠 좋아하면 안 돼요? 저한테 연애 감정이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렌다는 감정이 어떤 감정보다도 제일 중요한 감정인 것 같아요. 틈을 거의 안 주려고 해요. 빨리 연애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아주 가끔씩 디졸브 되기도 하고 약간 네. 저의 뇌의 반은 영화, 반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의 관심사의 전부? 그래서 그게 없으면 거의 무의미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고백하는데 일단 희열을 엄청 많이 느끼고 거절하면 되게 비참하긴 한데 그 비참한 순간도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변태인가? 시나리오 떠오를 때만 천재죠. 그냥 그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엄청난 영감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움직이고 있고 제 영화에 나오는 가영이들은 저랑 비슷한 캐릭터들인데요. 약간 귀여운 구석도 있고 사랑스러운 구석도 있고 어떤 욕망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키스도 안 돼? 가장 큰 공통점이요? 솔직한 거겠죠?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고 참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저의 그 뼛속까지 속성이 뭐냐면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놔두지 않아요. 연애 감정 안에서 느꼈던 저를 정말로 바닥치게 했던 감정들이 좋은 감정들은 아니었죠. 질투라든지 혹은 죄책감이라든지 사랑하면서 그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가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게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해본 거에 대해서는 후회 안 하는 것 같아요. 얻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작품 찍으면 남는 장사니까 저를 알아주시고 하니까 되게 놀랍죠. 아무래도 조인성 씨를 캐스팅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감독님. 지금도 안 믿겨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관객들에게 던져볼 것 같고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욕망에 거침이 없고 그런 캐릭터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뭐 많죠. 근데 만나는 거 이상으로 이제 좀 스캔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자 감독과 남자 배우?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거 1호가 되고 싶은 마음? 뭐 최종 꿈은 아무래도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이거 진작에 들어주세요. 던진 건데. 이제 로맨틱 코미디로 천만 가보고 싶습니다. 청룡영화상 최다 관객상?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멋있어하거든요. 40살까지 주부였다가 41살 때 등단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하루키 같은 경우도 재즈바를 운영하다가 작가가 됐다든지 지금은 내가 마케터이지만 내일도 마케터일까? 퇴근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를 이제 탈 때 직장 쓰는 라인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항상 많아요. 여기 회사원 하니까 왠지 되게 갇히는 것 같고
마케터인가? 나도 마케터인가? 마케팅실 안에 있으니까 마케터라고 타이틀 하나로 규정하는 것도 되게 저를 가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멋있어하거든요. 뭐뭐이자 뭐뭐, 음악가이자 변호사, 직장인 밴드 이런 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타이틀이 있다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구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도 그냥 문구인이라고 하면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문구 일을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로 문구를 할 수도 있는데 직장이 아니고 내 취향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을 한다면은 그걸로 그냥 되지 않을까? 자신이 있고 또 좋아하는 것들은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도 프로젝트 단위가 있듯이 저한테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퇴근하고 한 달에 하나씩 김규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고 있어요. 마우스패드예요. 스티커도 만들고 노트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독립출판을 한 책들이에요. 사람마다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뭐 읽으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저는 에너지가 만드는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항상 너무 제가 고민인 거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고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멋있는 사람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은 그거로부터 또 하고 싶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뭐 끝내주는 브랜드를 보거나 진짜 잘하는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만큼 하고 싶어서. 저는 그 말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월급이 청춘을 바치는 대가다. 정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월급을 받고 내 인생을 바친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를 소개하려면 타이틀이 있어야 할 때 나는 기획자입니다. 나는 개발자입니다. 저의 기능을 한 가지로 설명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직장 타이틀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나중에 팀장님 해야지 CEO가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멋있어하거든요. 40살까지 주부였다가 41살 때 등단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하루키 같은 경우도 뭐 재즈바를 운영하다가 작가가 됐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사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내가 마케터이지만 내일도 마케터일까? 아니면은 퇴근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장래희망들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뭐를 해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음악 시작하면서 되게 색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아직 저도 제 색깔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색깔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고 곡을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마이클 잭슨을 너무 좋아했는데 퀸시 존스라는 분을 알고 프로듀서라는 직업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확 저한테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교장 선생님께 가서 음악반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뭐 하나 꽂히면 당장 해야 되는 성격이 좀 있어서 고1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막 엄청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고 나는 이걸 해야겠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고 당연하다 생각을 했죠. 너무 당연한 거고 정말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처음 부르는 영상이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이번에 회사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 전에는 혼자서도 이제 음원을 내봤고 경연대회를 통해서도 음원을 내게 되었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나씩 내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즐거웠다고 해주시니까 댓글들이나 리뷰 이제 많이 봤거든요. 목소리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막 특별하지 않은 가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멋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멋진 말들을 찾아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덜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신다고 해서 좀 많이 신기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다
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음악 시작하면서 색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곡이 좋아도 색깔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진부하더라고요. 부담도 됐었고 나만의 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고 그때그때 내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장르를 해보면 되는 건데 나는 좀 더 특별해야 되고 막 색깔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냥 안 받는 거죠. 아직 저도 제 색깔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어떤 목표점이 있지는 않은데 꾸준히 하고 싶다? 그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들고 나서 저 스스로가 많이 위로가 돼요. 또 이제 그 공감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또 힘이 되고 사실 얼마 전 공연을 보고 한 분이 이제 DM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저도 또 행복했죠. 그러니까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는 건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꾸준히 음악하고 싶어요. 재밌게.